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긴장 풀면은 사람이 진짜.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갈게요. 직선이 하나 있는데 y는 2분의 1x 더하기 4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요놈과 어디 위에서? x축 위에서 뭐 어떻게 만난다고?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 두 가지 말로 두 가지 정보를 다 줬어요. 하나는 x축 위에서 만난다라는 정보로 뭘 말해줬습니까? 그러면 점을 말해줬고요. 두 번째는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하면서 기울기를 말해줬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x축 위에서 만난다는 건 x절편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y절에 0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x는 얼마? 마이너스 8,0 이게 바로 x절편이 되죠. 됐음. 기울기가 수직한다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의미하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겠다? 마이너스 2겠다. 그럼 기울기와 점을 다 구했으니까 기계적으로 답을 술주하셔야 한다고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자, 2,1과 3,4를 2,1과 3,4를 지나는 직선의 평행하고라고 했습니다.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뭘 말해준 거야? 기울기 말해준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1,2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점까지 말해줬네요. 자, 기울기 얼마입니까? 라고 구해보시면 3 마이너스 2분의 x의 증가량분의 4 마이너스 1 얼마요? 3이 기울기고요. 점은 마이너스 1,2라고 그랬으니까 빠르게 y는 y-2라고 쓰셔도 되고 y는 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y는 3 곱하기 x 플러스 1 다만 여기서 넘겨줄 줄 알아야죠.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3번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1,3이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7이라고 주어져 있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라고 했습니다. 역시 뭐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기울기. 오케이? 야, 그리고 난 다음에 A, 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C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점 말할 때 내분 이용하고 있는 거죠. 내분도 씁시다. 1하고 A, B 순서가 마이너스 3 순서. 그 다음에 몇 대 몇? 3대 1이라고 했으니까 갖다 쓰시게 되면 분모 더하시니까 4분의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시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플러스 1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따라서 지나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고요. 자, 두 번째 y좌표는 37입니다. 37. 자, 얘네들이 더하시니까 4고요. 역시 대각선을 곱해서 더하시니까 21 더하기 3, 24죠. 오케이? 따라서 y좌표 얼마입니까? 6.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됐습니까? 기울기만 마지막으로 구합시다. 기울기 얼마? 1 마이너스 얼마분의? 4분의 3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4. 그래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요. 내가 구하려는 직선 얘가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얼마? 1이겠네요. 직세 방정식은 y는 1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6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해하면 재밌어요, 수학은. 자, 17-5번 갑시다. 자, A하고 B하고 C 세 점이 있는데 거기 그 다음 말 되게 감동적이지.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5라고 되어 있고요.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1,K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고요.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K 플러스 1,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점의 좌표는 뭐 별로 감동적이지 않은데 그 다음 말이 감동적이에요. 이 세 점이 어디 위에 있다? 그렇죠. 한 직선 위에 있다. 선생님 아까 직선 방식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세 점 이상 한 직선 위에 있으면 우리가 쓰는 아이들 항상 똑같습니다. 뭐 쓴다?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래서 얘네 둘 A와 B 사이의 기울기 구해보시게 되면 X의 증가량 여기서 F 뺄게요. 1에서 요거 뺄게요. 그러면 1에서 F 빼면 얼마 남아요? 2 더하기 2K 더하기 2 이렇게 남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F 빼게 되니까 K 플러스 3에서 5 빼니까 K 마이너스 2 이게 기울기가 될 텐데요. 걔가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도 똑같겠죠. 역시 아래에서 위 빼겠습니다.
K 플러스 1에서 1 뺐으니까 K 남을 거고요. K 마이너스 1에서 K 플러스 3 빼니까요. 마이너스 4 남겠네요. 오케이? 세 번째는요.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도 같아야 되죠.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뺄게요. K 플러스에서 F 빼시게 되면은 3K 더하기 2입니까? K 마이너스 1에서 5 뺐더니 K 마이너스 6입니까? 얘네들이 일치한다 이거죠.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요렇게 연결시키고 요렇게 연결시키고 나서 풀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방법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이렇게 풀면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세 개의 이상의 분수식이 혹은 두 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뭐 m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식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식의 결과가 k-2는 제 분모랑 곱하니까 2km 플러스 2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식은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4가 km 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해하셨어요? 세 번째 식은요 k-6은 3km 플러스 2m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km을 마이너스 4라고 갖다 집어넣으시면 여기 마이너스 4 들어갈 거고 여기 마이너스 4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식은 k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4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m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요. 마지막 식은 k 마이너스 6일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2m 이렇게 되겠네요. 안타깝지만 두 식이 똑같아져 버렸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셨어요? 이거하고 이거 연립해서 그냥 끝내려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삑사 났으면 어쩔 수 없죠. 그냥 여기 있는 요식 다시 이용해야죠. 어떻게 이용이 됩니까? 그러시면 K에 관한 문자 정리하시면 K는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6 플러스 2m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K자리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m에 관한 2차식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 방법을 처음 풀어봤거든요. 어저께는 저도 그냥 요식 두식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두 개의 방법을 따로따로 풀고 나서 느낀 건 이게 더 간단해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7-6번 가봅시다. 막 문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되게 빨리빨리 끝날 것 같은 환상이 심어지죠. 뭐 이렇게 절망적이세요, 다들? 아유. 무슨 소리예요? 이제 8시밖에 안 됐는데. 자, 가봅시다. 17-7번. 필수 17-6번. 세 점의 좌표를 주고 난 다음에 삼각형 OAB의 넓이를 y는 x 플러스 k가 2등분할 때라고 했습니다. 세 점, O라고 하는 점은 뭐 좌표 0,0이라는 건 뻔하고요. 두 번째, A라고 하는 점은 8,0이라고 주셨고요. 세 번째, B라고 하는 점은 5,3이라고 주셨는데 어떤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냐면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2등분한대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2등분이 되냐면요. 원래 삼각형의 넓이는 되게 제한적으로 2등분돼요. 애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좀 참고 삼아 아이디어 기억해 두세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원래 2등분 되려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의 꼭지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오케이? 그리고 빗변의 중점을 지나야 돼요. 변의 중점을 빗변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는 선은 이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해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런 상황을 어설프게 알다 보면 학생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각을 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 이 노란색 직선 위에 어딘가에 반드시 무게중심이 있거든요. 왜냐면 무게중심을 주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뭐 갖고 착각하려면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은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다시피 빨간색 직선은 이 삼각형의 넓이 2등분하지 않습니다. 왜요? 라고 물으시면 원래 있던 삼각형에서 이 부분의 넓이만큼 더 생겼고요.
이 부분의 넓이만큼 더 빠졌어요 지금. 근데 이 넓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건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무게중심을 지나는 선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건 완벽한 개소리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에 반해서 사각형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사각형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사각형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등 따위인데 평사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평사 그중에서 제일 하위 버전이니까 평사가 이렇게 있고요. 이 평사의 무게중심은 너희가 아시다시피 대각선의 교점 여기가 무게중심이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얘는 재밌는 게 이게 분명해요. 여기는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은 무조건 사각형의 넓이를 뭐합니까? 이등분해요. 왜요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지나는 선을 하나 생각해 보시면 얘네들이 같다는 건 직관적이죠. 빨간색 선은요 윗부분에 있는 이 삼각형과 아랫부분에 있는 이 삼각형이 얘네들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합동입니다. 따라서 빠지는 넓이와 더해지는 넓이가 같아요 항상.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어느 선이든 넓이를 이등분하게 돼요. 이때는 이게 먹히는데 삼각형이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외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 필수 17-6번 같은 이런 문제들은요 너희가 생각을 한 단계 더 들어가셔야 돼요. 그려보시면 되게 명확하게 느껴질 건데 0,0, 8,0, 5,3이라는 점을 실제로 찍어보시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하나 점이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하나 점이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나타나져 있는 거지. 여기서 어떤 직선이라고 그랬냐면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야. 요 직선. 기울기가 1이고 y좌편이 정해져 있지가 않은 겁니다. 원칙적으로 얘가 이등분이 되려면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를 지나는 요 선이 이렇게 지날 거 아닙니까? 얘 기울기는 지금 5,3이니까 기울기가 더 낮다고요. 그럼 일단 얘는 이등분할 건덕지가 없고요. 그럼 여기를 지나면서 이등분을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를 지나면서 이등분을 하려면 얘네들 중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4,0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럴 리 없어 보이는 직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었던 꼭지점을 지나면서 변의 중점을 지나는 상황에서 이등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1이라는 건 고정이 되어 있거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뭐 대충 여기 정도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선이야. 그때 나타나고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절반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0을 지나버리게 되면요 여기는 요점이 5,3인데 x는 1만큼 증가하고 y는 3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습니까? 그래 그럼 이 빨간색 직선 구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선생님이 계속 이 두 가지를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하는데 해석기하학 입장에서 두 번째는 유클리드 기하학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해석기하학 입장에서부터 접근해 봅시다. 여기는 이 빨간색 삼각형이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 된다.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부터 알아야 되겠지. 전체 삼각형 밑배열이 얼마입니까? 8. 높이는 얼마예요? 3. 그러니까 원래 있던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3이에요. 얼마입니까? 12요. 당연하게도 여기는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는 얼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얘는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지? 라고 알고 싶어서 녹색 선분의 길이가 밑변의 길이니까 이 길이부터 찾아내 볼게요. 걔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냐면 빨간색 선분의 x좌표를 찾으면 되겠네요. 빨간색 선분은 얘잖아요. 여기는 이거의 x좌표는 y가 0이니까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k요.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k가 될 것이고 여기는 이 점의 x좌표는 8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 뭐가 됩니까? 지금 8에서 마이너스 k를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예요? 8 플러스 k가 밑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높이는 어떻게 되겠어? 라고 하시면 높이는요. 여기는 빨간색 직선과 여기는 요 직선의 교점의 y좌표잖아요. 이 빨간색 직선을 알고 있으니까 이 직선만 구하면 될 건데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직선을 구하는 거 가능하죠.
이 점의 좌표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5,3이고요. 이 점의 좌표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8,0이라고요. 그럼 기울기가 얼마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기울기를 구하려고 봤더니 8-5분의 0-3이 나와서 얼마 나와요? -1이 나와요. 오케이? 그럼 기울기는 -1이고 뭐 8,0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y는 -1, x -8 이렇게 생각하시고 직사방식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그 직선과 빨간색 직선의 교점을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주황색 점이 될 것이고요. 그 점의 무슨 좌표? y좌표를 구하면 높이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해석기하게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부터 이게 재밌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기울기가 1이다라는 것은 너희들한테 무슨 각을 말해주고 싶다? 특수각을 말해주고 싶다고요.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루트 3,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은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루트 3,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직선을 줬다는 것은 너희한테 뭘 줬다고요? 특수각을 줬다고요. 즉 여기 보이시는 이 빨간색의 각도는 몇 도라고요?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인데 내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고 있던 찰나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다? -1이라는 뜻은 두 직선이 뭐하고 있다? 수직하고 있다는 것도 찾아낸 거예요.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리는 요 길이야. 노란색 선의 길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라고요? 그렇죠. 직각 이등변이요. 그리고 이등변일 때 노란색 선은 항상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해 보조선이라고 했잖아요. 특수 B가 나와요. 1대 1대 루트 2고요. 여기서 수선의 말 내게 되면 1대 1대 루트 2예요. 근데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K 플러스 8이거든? 근데 여기는 절반의 길이 뭐가 되겠어? 라고 하시면 이 절반의 길이는요. 얘를 2로 나눌까 얼마? 2분의 K 플러스 8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나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2분의 K 플러스 8이에요. 이거는 너희가 점점 문제를 풀면서 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찾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선생님이 말해주는 그 의미들을 해석하면서 가셔야 돼요. 당연하게도 이 삼각형의 높이가 얼마 된다고? 얘라는 걸 찾았어요. 밑변은 누구라고? 얘라는 걸 찾았어요.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2분의 K 플러스 8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K 플러스 8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나 더 곱하시게 되면 걔가 넓이인데 그 넓이가 얼마가 나와야 한다고요? 그렇죠. 6이 나와야 한다고요. 얘는 K에 관한 2차 식이잖아요. 양변에 6, 4, 24인가요? 오케이. 따라서 K 플러스 8의 완전제곱이 24니까 K 플러스 8은 루트 2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고 루트 24는 2루트 6입니까? 따라서 K 값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K는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16인데 2루트 6인데 K 값이 음수가 아니라는 건 되게 자명하죠. 예, 따라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루트 6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가 뭘로 바뀐다? 플러스만 인정된다. 이렇게 결론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다? 어디요? K, 예, 뭐? 응? 마이너스. 뭐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잘못된 거죠? 네. 아니요. 여기가 지금 좌표가 마이너스 K가 돼 있으니까 만약에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지 않나요? 아니구나. 아니네, 이거 양수네요. 그죠? 답이 뭐야 이거? 지금 제가 구한 거 맞아요?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 참 비열한 수를 썼어요?
맞네. 그러니까 K 값이 이거였을 때 여기 좌표가 나오는 거잖아. 제가 지금 순간 착각해갖고 문제가 된다는데 K가 저거가 되면 여기 좌표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K가 여기 좌표니까 마이너스 값 주시면 8 마이너스 2루트 6 여기가 좌표가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K가 맞아요. 예. 예, 예. 네네네. 네. 갑자기 뜬 거 17-3번이요? 17-3번에 2번이 답이 다르다고요? 뭐가 달라? 17-3번에 2번? 내가 지금 답을 후다닥 구했을 때 답이 나오면은 어흥 물어버릴 겁니다. 예, 기울기가 30도니까 루트 3분의 1이잖아요. 기울기가. 그쵸? 그리고 얘가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을 여기는 이 직선과 x축이 이루고 있는 각을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x축 x 절편이 얼마입니까? y제 0 집어넣으니까 1,0인가요? 네, 그래서 y는 루트 3분의 1 x 마이너스 이게 답인 건데? 나 어떻게 풀었는데? 어디요? 0, 여기 지난다고 그랬다고요? 제가 그럼 y절편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y절편 지나면 안 돼요 이거. 제가 무슨 말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문제 보시면 정확하게 x축이 이루고 있는 각을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를 이등분하겠다는 거니까 x절편을 갖다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y절편을 갖다 썼어요?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네.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 뭐예요? y는 루트 3x 마이너스 y는 루트 3이라고 하는 이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뭐 있다고 생겼다고요. 근데 제가 뭐 읽어낼 수 있었냐면 기울기가 얼마다? 루트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각도가 얼마다? 60도다 됐습니까? 근데 이 직선이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을 이등분한대요. 이렇게 지난대요. 그럼 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예. 근데 여기를 지나면서 이등분한 직선을 구하면 이걸 구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y절편을 갖다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왜 y절편을 갖다 썼는지 모르겠네. 아까 뭔 생각으로? 요렇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는 이 빨간색 직선도 만약에 지금 이 문제 내가 지금 정확하게 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써져 있는 게 x축과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돼 있어 그냥. 예. 근데 아까 진짜 대충 풀었네요. 쉬고 싶어갖고 봐보세요. 여기는 요 직선하고 여기는 요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도는 여기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 각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몇 도입니까? 120도겠죠? 이 각도 얼마예요? 60도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요 직선 하나 더 찾은 거예요. 지금 정석에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고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60도에 있는 이 기울기와 반대부를 갖고 있겠죠. 그럼 얘가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요 점 갖다 지난 직선. 이게 두 개 구하시면 돼요. 이거 편집 어떻게 하냐고요? 망한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예. 왜 선생님들도 풀다 틀릴 수 있죠. 정확하게 여기다 내가 아까 전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물어보면 그냥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죠? 그 다음에 요거죠. 안 그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요. 저도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뭔 소리 지금 9시도 안 됐는데. 자꾸 찡얼대지 마세요. 저 집에 가고 싶으니까. 이 멍청이들아, 내가 지금 이루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응? 몰라. 아 내가 이게 약간 너무 좀 약간 그 병이 있어서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는 병이 있어서 지병이야 이거 진짜. 나도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야, 알지 배웠지 뭔 말인지 알지 문제 풀자 하면서 이게 넘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이 지병 환자가. 네 프린트 두개 네.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요? 6월 6일 있잖아. 질문하는 거 다 풀어주죠. 근데 솔직히 올림포스는 질문 그렇게 많이 안 나올걸요? 올림포스 그렇게 질문 많이 안 나올 거야.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자꾸 개들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내가 뭐 열성적이고 내가 뭐 되게 뭐 이렇게 수업하는 거 즐기는 변태 환자라서 이러고 있는 줄 착각하시는데 시간 여기서 딱 2주만 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선생님 오늘 집에 못 가신다고 선생님 오늘 집에 못 간다고 새벽 4시가 돼도 막 뭐 안 된다고 나 이거 모르겠다고 막 이럴 날이 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양쪽으로 한번 해석할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뭡니까? 라고 그러시면 직선의 방정식은 x와 y에 관한 몇 차식? 그렇죠. 1차식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정점을 지난다는 건 무슨 정점을 말하지? 라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무언가 도형이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m 곱하기 역시 마찬가지로 갈호 안에 도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걔가 0이래요. 자 이런 식을 만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도형이 가로라고 써져 있는 걸 뭐 아직까지 너희도 원 안 가르쳐줬다고 치니까 원 모르잖아 너희 그쵸? 그럼 난 직선밖에 모른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직선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 자리에다 직선 갖다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갖다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선인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을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해석만 하면 돼요. 해석만. 봐봐. m의 값이 막 바뀌어요. m이 막 바뀌니까 이 새끼가 막 정신없게 하니까는 얘 좀 닥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0이요. 그러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뭐가 됐다? 0이 됐을 때 갑자기 여기는 이 새끼가 난 사실 3이었어 이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줘야 된다? 0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도 0이 된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면 m이 뭐든 상관없이 m이 1억이든 1조든 1천억이든 상관없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전체보다 0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얘가 지금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하고 얘가 지금 뭐냐면 x와 y가 몇 차식? 1차식이니까 여기는 이 새끼도 직선이 될 거예요. 여기는 이 새끼도 직선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 직선부터 해석해 볼게요.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이 있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점들은 얘를 0으로 만들긴 합니다. 근데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모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의 좌표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0이 되긴 하는데 그게 얘까지 0으로 만드는지 모르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직선이니까 뭐 이따구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점들은 얘를 0으로 만들긴 합니다. 근데 얘를 0으로 만들지 모르겠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점 누구? 교점은요. 녹색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고 노란색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얘도 0으로 만들고 얘도 0으로 만든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빨간색 점을 여기다 대입해도 여기다 대입해도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만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잘 봐요. 이 주황색 박스가 뭘까라는 생각을 이제 마지막 해보는데 이 주황색 박스가 뭘까요? 라고 보시면
주황색 박스는 뭐예요? x와 y가 가는 몇 차식입니까? 전개해서 정리해 보시면. 그렇죠. 그럼 주황색 박스도 뭐라고요? 직선이라고요. 1차식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저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 이 교점을 갖다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주황색 직선은 반드시 이 교점을 뭐 해야 돼요? 지나야 해요. m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매번 달라질 것이고 y좌편도 매번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이 교점은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다 0을 만족시킨다는 거는 만족시킨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나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주황색 직선은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돼버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얘가 바로 그 정점이에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것은, 처음으로 인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문제 내에서 어떠한 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식이 미지수 m 또는 k를 갖고 있는 식이었을 때 예를 들어 y-3x 더하기 2kx-3k는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을 만나서 칩시다. 오케이? 얘가 직선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시면 x와 y 차수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x의 차수도 1차, y의 차수도 1차니까 얘는 그려보면 분명 직선이 되긴 할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려? 라고 봤더니 기울기도 매번 달라지고 있고 y좌편도 매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k 값에 따라서 이거 k 때문에 못 그리겠는데? k 값에 따라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 말을 살짝은 변경하면 k 값에 관계없이 어떤데 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럼 내가 이거 k 값에 관계없이 k에 관한 뭘로 읽어낼 수 있겠다? 항등식으로 읽어낼 수 있겠다. 그럼 k 갖고 있는 거 다 뭐여? 라는 의미로 k 묶으시고 k 갖고 있는 놈들 묶었더니 2x-3이 하나 나왔고요. k 없는 놈들 다 뭐야? 라고 했더니 y-3x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여기는 이 새끼가 0이 돼 주고 여기는 이 새끼가 0이 돼 주게 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우리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이용을 배울 거고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돌아오냐면 원방에서 금방 다음 주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내가 직선이라고 말했던 건 직선밖에 모르니까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너희 좀 있으면 원방 배우면 여기다 뭐 갖다 낄 수도 있겠어? 원방 갖다 끼는 것도 가능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갖고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원의 방정식 이런 것도 파악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행위는 뭐냐면요. 처음에는 주어져 있는 식을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였다고 했잖아. 주어져 있는 식을 해석하는 거.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상황, 이 상황이 여기입니다. 두 번째 상황 어떻게 시작하냐면 애초에 주황색 네모 박스가 주어졌을 때 이게 뭐 전개돼서 주어졌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m이라고 하는 문자를 갖고 있는 놈과 갖고 있지 않은 놈, 뭐 k라는 문자를 갖고 있는 놈과 갖고 있지 않은 놈 이렇게 구분하겠다가 첫 번째였다면 그 다음 아예 대놓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은 겁니다. 잘 들어 이거. 문제에서 두 직선을 줘요. 문제 내에서 두 직선을 줍니다. 첫 번째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합시다. 우리 그 직선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합시다. 두 번째 직선도 줘요. 그 직선을 우리 M이라고 할게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다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나보고 뭘 찾으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찾으래요. 그럼 당연하게도 생각이 어떻게 가는 게 정상적이냐면 이 두 직선을 뭐 해서 연립해서 뭘 찾겠다? 교점을 찾겠다. 그죠? 그리고 그 교점을 찾은 다음에 내가 지금 교점은 아니까 점은 아는데 뭘 모르고 있다? 기울기 모르고 있다.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이 점을 지나고 있는데 직선 방식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순차적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 문제 내서 두 직선을 줘요.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사방식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연립한 다음에 교점을 찾고 그 교점에다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두고 이 점과 이 기울기 갖고 있는 직사방식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순차적인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오케이?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얘네들 교점을 지난 직사방식 만들려고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그냥 갖다 쓰시고 그 다음에 얘도 갖다 쓸 건데 다만 두 식 중에 하나의 놈한테만 k를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k 텅 갖다 붙이시고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라 갖다 쓰시고 0이라고 쓰시게 되면 이게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이용해 먹자라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역으로 접근하겠다 이거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걸 해석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요구하는 게 이런 상황일 때 빠르게 그냥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꺼드릴게요.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됩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17-7번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음, 3x 더하기 4y는 1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요. 두 번째 3ax 더하기 4by는 1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이 있대요. 이렇게. 자, 이 와중에 라지 p라고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라지 p는 a, b라고 하는 점을 지난답니다. 여기는 이 점이 직선 1 위를 움직일 때 여기는 얘가 1번 직선 위를 움직인대. 아까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직선 위에 있다라든가 뭐 만족한다 이런 얘기 있으면 받다가 무조건 갖다 대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직선에다가 x자리에 a, y자리에 b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얘가 3a 더하기 4b는 12다라는 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때 직선 위는 일정한 점을 지남을 보이고 라고 했습니다. 직선 위는 얘인데 얘가 일정한 점을 지난대요. 이게 일정한 점을 지난다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생각해보셔야 돼요. 일정한 점을 지난다고? 일정한 점을 어디? 라고 하면서 얘가 기울기가 얼마인지 y좌표는 얼마인지 보고 싶은데 기울기가 얼마인지 y좌표는 얼마인지 결정이 안 되죠. 이유가 뭐예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는 4b 있고 여기는 3a 있으니까 결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저 값들이 두 개 한 방에 동시에 등장하는 게 짜증나고 일단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A와 B에 관련된 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4B는 12-3A라고 정리하신 뒤에 갖다가 대입해버려요. 그랬더니 주어져 있는 식이 3AX 그 다음에 더하기 4B 자리에 12-3AX Y죠. Y는 12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얘기 물어봅시다. 애들아 이거 그려볼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시면 애들이 아니요 A값 때문에 좀 힘든데요. 근데 이번엔 B는 사라졌잖아요. 최소한. A값 때문에 힘들어? 그럼 A값에 관계없이 어떤데? 라는 얘기가 시작되는 거고 A값에 관계없이 라는 생각하니까 A에 관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A 갖고 있는 한쪽으로 다 모으자 이 얘기예요. 그래서 3AX A 묶을 때 3X 나오시죠. 여기서 마이너스 3AY니까 마이너스 3Y 나오시겠네요. 그게 A를 갖고 있는 놈들 전체죠. 오케이? 그리고 12Y 나오시죠. 그리고 10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는 0이다라는 식으로 정리된다고요. 얘는 A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성립하죠. Y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Y는 1이고요. 3X-3Y도 0이어야 되니까 X도 얼마입니까? 1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어느 점을 지난다? 1,1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2번 문제로 갑시다. 아무리 화를 내시고 짜증을 내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이미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빨리 끝나길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집중하세요. 2번. 점 P가 직선 1번 위로 움직이고요. 직선 2가 직선 1에 평행할 때 P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가 어딜 위를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갖다 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갖다 대입했더니 나오는 결과는 똑같겠죠. 3a 플러스 4b가 얼마다? 12라는 조건이 나온 건 똑같아요.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이 달라졌는데 직선 2가 직선 1에 평행하대. 여기 있는 요 새끼가 여기 있는 요 새끼 평행하대. x 앞에 개수의 b와 y 앞에 개수의 b가 똑같대. 그래서 3분의 3a는 같대요. 뭐분의 4분의 4b와. 근데 얘네들 같으면 안 된대요. 뭐보다? 12분의 12랑은 같으면 안 된대요. 오케이? 정리를 살짝 해보셨더니 얘는 뭐가 됩니까? A요. 얘는 뭐가 돼요? B요. A와 B는 같은데 뭘로 같으면 안 되냐면 1로 같은 건 안 된대요. 이해하시겠죠? A와 B가 같다고 해서 갖다 집어넣게 되면 A값, B값 7A, 12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A가 얼마? 7분의 12일 때. 당연히 B도 같다고 했으니까 B도 7분의 12 이렇게 나오게 돼요. 따라서 점피의 좌표는 7분의 12, 7분의 1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음둥. 빠르게 17-8번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연립 방정식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와 m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직선 하나가 있는데 x가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다. 아가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는 건 사분면에서 어디 말하는 거야? 1사분면이요. 그쵸? 1사분면인 곳에서 해를 가질 때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 연립하려는데 연립하는 건 되게 싫고요. 사실 이게 해를 갖는 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막 이게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못 푸는 건 아니에요. y 값에 대해 정리해서 x값 갖다 집어넣고 막 그렇게 풀면 되긴 하거든. 근데 그게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쓰려고 하니까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y는 2-x 그래서 갖다 집어넣었더니 m x 마이너스 2-x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x에 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1x로 묶였을 것이고 나머지 것들 넘어가라고 해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 내가 양변을 l로 나누려고 하는데 이 새끼가 0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돼. 그래서 m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와 m 플러스 1이 0이 아닐 때와 m 플러스 1이 0일 때로 나눠봤고 얘가 0이 아닐 때 나눠도 되니까 x는 m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m 플러스 1인데 걔가 0보다 커니까 얘가 0보다 크다는 범위 찾았고 여기서 끝난 것도 아니죠. 지금 짜증이 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없는 건 아닌데 복잡해서 케이스 계속 날아가냐 복잡해서 어떤 생각을 이제부터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냐면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야. 결국에 해를 갖는다는 건 연립방정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건 교점을 갖는다는 건데 그 교점이 어디 사분면에 있어야? 그렇죠. 1사분면에 있어라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기네요. 어떤 문제냐면 내가 여기 있는 요 직선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x좌편이 얼마고? 2고 y좌편이 2니께롱. 저거 그리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것 같은데 직선은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터인데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 것처럼 얘를 못 그리겠어요. m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m 때문에 쟤를 못 그리겠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거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어떠냐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m을 갖고 있는 걸 묶어버렸더니 x 플러스 1이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하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랍쇼 이 새끼 보소. m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성립하겠네. 얘가 0이라는 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면 되네? 1이면 되네. 따라서 이 직선은 반드시 어딜 지나냐라고 하시면 마이너스 1,1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들은 겁내 많아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나는 것도 가능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 두 직선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길 바란다? 1,3에서 만나길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봤을 때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딥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죠. 이 점을 지날 때보다는 내려와야 돼요. 마지막 마지노선이 어딥니까? 하시면 여기죠. 이 점을 지날 때보다는 올라와야 이 사이를 지나야 1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긴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요, 저 점의 좌표를 갖다 대입하고 그 사이범위를 구해버리시면 가장 쉬워요. 저 두 개의 점의 좌표를 갖다 집어넣고 사이범위를 구하시면 되는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풀어봅시다. 좀 너희가 생각을 좀 해볼 줄 알아야 돼요.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직선이 이렇게 지나는 것보다 어느 쪽으로 내려간다고? 내려와야 한다고. 그치? 그럼 생각해봐. x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면 정확하게 여기 만난다는 얘기지. x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2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지나버리면 노란 색깔 1,3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x자리에 0을 집어넣었을 때 2보다 작은 값이 나와줘야 1,3에서 만난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x자리에 2를 누구한테 대입해? 그럼 여기다 대입하는 거겠지. 그때 높이가 누구야? y잖아. 오케이? 따라서 잘 들어. 얘는 y는 mx 더하기 m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직선인데, x자리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높이가 m 플러스 1일 텐데, 그 높이가 뭐보단 작아져야 한다고? 그렇지, 2보단 작아져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 점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x에 얼마를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0보다 작으면 이 아래쪽을 지나면 1,3에서 만나나 안 만나? 안 만나겠지. 그러면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y 값이 0보다 어때야 돼? 큰 쪽을 지나줘야 1,3에서 만난다 이해하시겠어? x에 얼마 대입했을 때? 2 대입했을 때. x에 2 대입하니까 2m 플러스 m 플러스 1이 높인데 걔가 뭐보다 커야 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요 범위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m은 3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m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크고, 뭐보단 작고? 1보단 작고. 이렇게 구하는 게 원래 정석적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값을 대입했을 때 높이가 어느 값을 나와야 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런 경험을 몇 번 쌓다 보면 이러한 경험치가 쌓이는 거 뭐냐면, 결국에 여기 있는 요 점과 여기 있는 요 점 사이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의 좌표를 그냥 갖다 대입해버려. x에 얼마? 0, y자리에 2. 여기는 이 직선에 x자리 얼마? 0, y자리에 2를 갖다 대입하게 되면, x에 0 갖다 대입했으니까 날라가고 2 대입하니까는 m은 얼마다? 오케이? 여기가 됐어? 정확하게 여기를 지날 때 m 값이 얼마라고? 여기는 x가 얼마이고 2고 y가 얼마야? 0이잖아. 오케이? 그럼 x자리에 2, y자리에 0 갖다 집어넣으면 2m-0 플러스 m 플러스 1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m의 값이 얼마 나와?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다. 이해하셨음? 여기가 됐냐? 어차피 m의 역할이 뭐야? 라고 하시면 m의 역할은 y좌표의 역할도 있지만 기울기 역할이 제일 크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m의 역할은 y좌표도 관계되어 있긴 하지만 기울기 역할이 제일 크다고. 그럼 생각해봐. 요 때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1이란 얘기야. 요 때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1. 너희가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1보다 기울기가 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보단 작아할 것이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얘보다 커야겠네. 이해하셨어? 따라서 m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냥 경계값을 구한 다음에 그 상황에서 기하를 해석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사이범위 나와야 되는 거 뻔하니까. 됐습니까? 아셨음?